네, 파워포인트 이제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파워포인트는 저는 여러분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인터넷 더블 클릭하시고요.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관계없어요. KPC라고 적으세요. KPC 하면 KPC 자격이라고 나올 거예요. KPC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자료실에 여기 보게 되면 기출 샘플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로 들어가세요. 자, 그중에 종목은 첫 번째에 있는 정보화 기술 ITQ를 선택하고 검색을 합니다. 지금 최신으로 나온 게 110회차예요. 110회차의 최신 문제를 보고서 자, 파워포인트 있죠? 파워포인트 문제 및 담아내서 이 파워포인트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은 여러분들 그 110회차라고 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모범 정답을 좀 볼게요. 모범 정답의 첫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바로 열면 버전이 2016하고 10이 같이 깔려 있을 때 10이 이렇게 열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16을 미리 열어놓고서 2000 여기서 열기를 통해서 열기에 찾아보기를 통해서 찾아야 2010 버전이 이렇게 열리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걸 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떴어요. 얘네들 좀 살펴보기 전에 우선은 총 6개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F4를 한번 눌러볼까요? F4를 누르면 슬라이드가 실행이 돼요. 슬라이드가 실행이 돼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잘 보면 어떻죠? 테두리가 없죠. 자, 앞으로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P를 누르면 프리뷰 그래서 앞으로 가고요. N을 누르면 넥스트 그래서 다음으로 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페이스 눌러줘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전 그다음에 다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테두리가 없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했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서 동영상이 실행됐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선이 다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선이 다 있죠? 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색깔을 한번 볼게요. 자, ESC 누르면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홈에서 여기 부분이 색깔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도형 서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우기 들어왔어요. 채우기 들어와서 현재 채우기가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되어 있네요. 얘가 그죠?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되어 있네요. 얘가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아닐 거예요. 문제를 나중에 볼 건데 지금 보죠 뭐. 잠깐 올라가서 답이 아니라 문제에서 자,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도형 삽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스타일이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지 그라데이션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맞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굳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페이지 번호 보세요. 색깔이 진하죠? 색깔이 진합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를 클릭해서 차트의 색깔을 정할 수 있어요. 자, 서식에 들어갔을 때 이 테두리 색깔 볼까요? 요거로 되어 있는데 얘로 해도 되고 요거로 해도 돼요. 얘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 색을 무엇으로 하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색깔을 부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보면
여기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지 흐리게 되어 있는지 잘 표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주면 됩니다. 진하게 해도 되고 뭐 50% 도발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전혀 관계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얘는 그라데이션으로 돼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 그라데이션으로 하라는 얘기가 문제상에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색으로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도형 슬라이드라고 해서 스마트 아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스마트 아트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예쁘장하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1번과 2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 순서가 1번, 2번이라고 돼 있죠. 가끔 거꾸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순서에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는 총 6개의 슬라이스로 돼 있고 마지막에 도형, 그 다음이 차트 슬라이드. 이 차트 슬라이드는 엑셀을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엑셀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엑셀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슬라이드는 문제를 볼게요. 이거 좀 닫아주고. 자, 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표 슬라이드라고 해서 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는 도형 두 개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여기에 그라데이션 효과라는 게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이걸 따라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라고 해서 동영상을 넣어주는데 동영상에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 있어요. 즉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릭할 때라고 나와요. 클릭할 때라고 나오는데 얘를 자동 실행으로 바꿔줘야 되고 반복 재생이라는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문단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글머리 기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글머리 기호가 24의 이 모양이고 두 번째는 이 모양입니다. 첫 번째는 굵게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굵게가 없어요. 굵게는 체크 해제해 줘야 되고 글자 크기가 처음에 24로 되어 있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얘가 24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으로 되어 있다. 줄 간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줄 간격도 나타내 줘야 됩니다. 얘하고 얘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써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를 써서 복사해서 나타낼 겁니다. 간혹 파워포인트에 보게 되면 이거는 시험이니까 이런데 얘의 위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걸 분리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2번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목차 슬라이드에 이런 도형들이 나와 있고요. 이 테두리가 없다라는 거 그거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요 1번이 하이퍼링크라는 건데 이 이중 언어 교육의 목표와 장점이라는 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렇죠.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표지 슬라이드라고 해서 표지 슬라이드는 도형을 들어가고 도형 안에 그림을 집어넣어요. 그 그림에 50% 정도의 투명도를 집어넣어 주고요. 요 테두리에는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해서 도형 효과 중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표현합니다. 전에는 이걸 얘 막 모양이 좀 이렇게 약간 뭐 약간 모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썼는데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서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고 집어넣는 게 나오죠. 로고 집어넣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텍스트가 나옵니다. 텍스트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 보면 잘 보세요.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제목 부분과 로고와 페이지 번호 제목과 로고와 페이지 번호 제목과 로고와 페이지 번호가 다 어떻죠? 똑같은 위치에 도형들이 위치하고 있죠. 자, 이거를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내용만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직접 슬라이드마다 이 도형을 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각각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제목을 넣어주는 도형들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A4 용지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A4 용지 사이즈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총 6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건 없고요. 글꼴은 검정, 흰색 등으로 작성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글자의 색깔을 특히 다른 색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하이퍼링크는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니까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동일한 내용들은 뭐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사진들이 들어가는데 2번 슬라이드에 목차 슬라이드죠. 사진을 자르기가 나와요. 그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라는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3번 슬라이드에 있는 동영상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이미지 경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번호를 보게 되면 왼쪽에 세부 조건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이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지시하는 정도니까 지시사항에 따른 위치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도형삽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 또한 여기 들어있다. 동그라미 1번이다. 이것도 1번에 대한 내용, 2번에 대한 내용, 3번에 대한 내용.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세부 조건을 잘 보고서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창이 하나 딱 뜨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홈 메뉴들이 있고요. 그에 따른 리본 메뉴가 있어요. 메뉴와 이제 리본 메뉴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디자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걸 하나하나 다 지금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따져보면 우선 디자인을 할 겁니다. 디자인은 A4 용지 사이즈로 맞추기 위해서예요. 디자인에 슬라이드 크기란 대로 들어가면 슬라이드 지정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거를 A4 용지로 바꿀 거예요. A4 용지.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가로로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나오는데 자, 맞춤 확인을 할 거예요. 잘리면 안 되겠죠. 네, 맞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 보기에 들어갈 건데 이 보기에 들어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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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6번, 2, 3, 4, 5, 6 요 5개의 슬라이드에 나오는 뒤에 도형들이나 로고 위치가 다 동일했어요. 자, 그래서 그 동일한 위치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란 데로 들어갈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들 찾는 것 또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KPC로 들어갔을 때 KPC 자격으로 들어갔을 때 똑같아요. 아까 자료실로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자료실에 보면은 여기에 서식 문서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안으로 들어가서 종류는 당연히 ITQ가 될 거고요. 검색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ITQ 첨 파일 있죠.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서 안에 ITQ 폴더라는 것으로 저장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이미지가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우선은 디자인을 끝냈습니다. A4 용지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해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맨 위에 보면은 메인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서브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서브를 쓸 거예요. 두 번째 서브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 여기 보면 전체 구성이라는 게 나오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해서 보이긴 하겠는데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사용할 거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합니다. 2번 슬라이드부터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마스터를 이용해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 작성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자, 이거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요 제목의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이 조절점 건들지 말고요. 요 테두리를 클릭 드래그해서 테두리라고 했어요. 왼쪽 위에 딱 맞춰줘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조절점을 클릭 드래그로 끝까지 갑니다. 자, 원래 이 두 개를 그대로 썼는데 그대로 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위치상에서 얘가 너무 두껍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 약간만 줄여줄게요. 이 정도? 약간만 줄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계속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글씨체가 있어요. 도듬 40 흰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서식은 다 홈에 있기 때문에 홈에서 직접 써도 됩니다. 클릭하고 도듬 엔터 칠게요. 자, 글자 크기는 4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진하게. 진하게란 말은 없죠. 제목에 진하게란 말이 없으니까 진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하게는 하지 않고 이게 가운데 가로 맞춤이에요. 가운데 가로 맞춤까지 했어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여기 있습니다.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놓을 겁니다. 자, 흰색이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어때요? 이러한 도형 위에 나오기 때문에 흰색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얘 위에 도형을 만든다 하더라도 글씨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따가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밑에 도형을 먼저 만들고 위에 도형을 만들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삽입에 보면은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요거예요. 오각형을 쓸 거예요. 클릭한 다음 요 밑에 부분 한 3분의 한 5분의 2 정도 해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주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두리가 없다고 그랬죠. 윤곽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어차피 흑백으로 나와요. 지금은 칼라지만 시험 문제에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 자체는 색깔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클릭 들어가면 뭔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자, 이거는 스냅이 걸려서 그래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Alt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스냅이 해제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위에 도형을 또 만들게요.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이걸 배지라고 하는데 배지를 선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위 모서리에서 오른쪽 밑에 모서리까지 다 잡아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보면 어때요? 좌우 간격이 동일하죠? 동일하죠? 그 동일한 걸 만들기 위해서 다 잡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 조절 좀 찾으세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양쪽이 동일하게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글자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면 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도형의 색깔은 진한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 밑에 로고가 들어갔어요. 그 로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삽입에 그림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서에 iTu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픽처를 집어넣은 겁니다. 픽처 안에 그림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얘가 아마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또는 글씨로 돼 있으면 목록으로 돼 있다든가. 그럼 이렇게 목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를 큰 아이콘으로 바꿔주면 눈에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로고 왼쪽에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럼 이걸 보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뭐죠? 로고는 위에 있겠네요. 맨 위에. 로고는 로고 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로고 2번을 쓸 겁니다. 로고 2번을 선택해서 삽입하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자, 들어온 상태에서 보면은 회색이 없잖아요. 그 회색을 없애줘야 돼요. 여기 보면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의 색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여기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색과 똑같은 색은 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줄여야 되는데 크기는 대각선 방향으로 줄이는 거예요. 얘를 수평이나 수직으로 줄이면 잘 이상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줄이면 잘 줄어들죠? 한 4분의 1 크기로 만들어 줘서 얘를 클릭 드래그로 왼쪽 밑에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번호 좀 볼까요?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진한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보면은 진한 검정이 아니에요.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서 모든 서식은 홈에 있으니까 홈에 들어가고 이 글자 색깔을 자, 검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하나 더. 얘가 테두리가 없듯이 얘 또한 테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쉐이프 형식이라고 되는데 이게 그리기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모양을 그리기 도구에 있는 뭐 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윤곽 또한 없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스터가 끝났으니까 빠져나와야겠죠. 자, 홈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어요. 클릭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 쳐도 만들어집니다. 자, 클릭을 했고요. 엔터. 만들어지죠. 그랬더니 이 형식, 마스터에서 나온 형식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여기 밑에다 클릭하는 상태에서 엔터 쳐도 돼요. 어디를 클릭하고 엔터 쳐도 관계없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M, make 만들다. 컨트롤 알파벳 M 해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드세요. 자, 2번입니다. 2번 얘는 어때요? 클릭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자 위에 도형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렇지만 도형 위에 글자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클릭해서 여기다가 목차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클릭하고 세 번째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중언어 교육의 개념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이중언어 교육의 개념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중언어 교육의 목표와 장단점, 목표와 장단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목차만 보고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필요 없죠. 클릭하고 1점 이중언어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슬라이드 4번 누르고 클릭 2번 장단점 그다음에 클릭 3번 그다음에 4번 6번 슬라이드가 될 겁니다. 클릭하고 4점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쓰고 났더니 페이지 번호가 여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페이지 번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지 번호는 삽입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걸 누르고 자, 슬라이드 번호를 누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만 눌러볼게요. 자, 6번 들어갔죠? 5번에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를 누르고 모두 적용을 눌러야겠죠? 그러면 5번, 2번 들어가고 1번도 볼까요? 1번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긴 페이지 번호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 페이지 번호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글 바닥글 들어갔을 때 여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체크해주고 모두 적용 눌러주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에서 A4 용지 사이즈로 해서 페이지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보기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자, 메뉴에 메인 있다면 서브 2개 중에서 두 번째 거를 우리가 작업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바깥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 위치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기본 글씨체들 글씨체 도듬 40 흰색을 나타내주고 자 도형은 선이 없다고 했으니까 봐요 선이 없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도형 하나 만들어서 선 없게 했고 만들어서 크게 한 다음에 얘 좌우 크기는 컨트롤 눌러서 이 컸던 것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줄이면 같이 동일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 줬던 거죠. 가능하면 도형의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글씨의 색깔이 흰색이라면 이 도형의 색깔은 어둡게 해줘야 그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닫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도 되고 사이에서 엔터 쳐도 되고 컨트롤 알파벳 M을 눌러도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해줘요? 목차 이후의 내용들 슬라이드는 1점 하고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디 보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슬라이드부터 이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제목 선택해서 없애버릴 거고요. 부제목도 선택해서 없애겠습니다. 얘네들은 좀 보일 필요가 없어서
작게 만들어 줄게요. 너무 크네요. 조금 줄여서. 자,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하기 전에 로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오른쪽 위에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이미지에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번 로고를 선택했고요. 회색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색이란 걸 눌러서 투명한 색 설정, 회색 부분을 없앴고, 첫 번째 장은 2번부터 6번보다는 조금 로고가 커야겠죠. 첫 번째 장에 있는 로고니까 오른쪽 위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도형 집어넣을게요. 자, 삽입에 도형에 갔을 때 한쪽이 꺾여 있는 것은 이거죠. 사각형의 세 번째 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도형들 찾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비한다기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클릭해주고, 자,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줬어요. 자, 도형 안에 그림을 집어넣는 방법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도형 스타일이죠. 자, 도형 스타일에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이건 홈에 있는 게 아니라 도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리기 도구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요 테두리 요 세 번째 거 도형 효과입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우선은 그림부터 집어넣을게요. 클릭하고 여기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삽입. 이렇게 삽입해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왼쪽으로 좀 가보니까 그림에 투명도 50이라고 돼 있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맨 밑에 그림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 메모 말고요. 그림 서식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창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 페인트 통을 누를 거예요. 페인트 통 누르고 채우기라는 걸 클릭하면 여기서 투명도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50 엔터 됐죠? 자, 이제 그림 서식은 X 눌러서 없애주고요. 자, 이제 여기 테두리가 나와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5pt, 5포인트. 그래서 들어갑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거 첫 번째 거는 1포인트, 그 다음에 2.5포인트, 5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5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로고와 도형 만들고, 도형에 그림 집어넣고, 그림 50% 투명하게 설정하고, 5포인트 테두리 만들었습니다. 자, 글씨 집어넣을게요. 자, 글씨는 삽입이란 데로 가게 되면 텍스트란 데가 있고요. 텍스트 상자에 가로와 세로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그중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그냥 클릭 한번 할 거예요. 왼쪽에 보면 워드 아트 삽입에 보게 되면 자, 변화는 수축이란 걸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궁서 굵게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글자는 굵게, 글자체, 궁서. 자, 직접 쓰겠습니다. 자, 궁서라고 썼고 엔터. 자, 이제 글자 크기는 건들지 말고 이 내용을 써줄게요. 썼습니다. 쓸 때는 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점선으로 돼 있어요. 테두리가.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자, 이거를 클릭해서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거 점선으로 보이죠? 더 확대하면 확실하게 점선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점선으로 돼 있는 테두리를 클릭하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 자, 쉐이프 도형 그리기 도구에 들어가서 이 텍스트 워드 아트 스타일에 세 번째 걸 눌러줍니다. 자, 그 중에서 변환이라는 곳에 수축이라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풍선 노말이 수축이라고 떴죠. 자, 클릭해주면 수축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 근접 반사 터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텍스트 효과에 들어갔을 때 반사라는 게 있고 자, 요게 근접 반사, 요게 2분의 1 반사, 요게 전체 반사.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지금 근접 반사 터치니까 이걸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돼? 이 사이즈에 맞게 클릭 드래그 늘리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글자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직접 적당한 문제에 나와 있는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번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2번 슬라이드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시간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형태, 그 다음 어떻게 편집을 하고 처음에 디자인에서 A4 용지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보기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는 거를 집중으로 나타내 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들어갈게요. 목차. 목차 슬라이드 들어갈게요. 목차에서는 이 텍스트를 입력할 필요가 필요 없어요.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2번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거 도형엔 선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글꼴은 전부 다 굴림 24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은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리기를 집어넣을게요. 자, 삽입의 이미지에 그림으로 들어가서 자, 이 그림은 눈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그림 4번이죠. 그림 4번 선택하고 삽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르기를 클릭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조절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안쪽을 클릭 드래그하면 안 돼요. 바깥을 클릭해야 돼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맞췄으면 바깥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 드래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크기가 너무 크다? 자, 그러면 줄여주면 되겠죠? 모서리를 가지고 클릭 드래그 해야지 이걸 클릭 드래그 하면 안 돼요. 찌그러지게 하면 안 돼요. 모서리를 클릭 드래그로 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도형 들어갈게요. 자, 삽입에 도형에 들어갔을 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죠. 밑에 거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선 없음이죠. 도형에는 잡고 테두리에 가서 이게 테두리입니다. 윤곽선 없음 해줍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거로 해주면 돼요. 자, 그 위에 들어갈 도형도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팔각형이죠. 팔각형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드래그 했을 때 밑에 거가 보이면 안 되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자,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이런 부분에 위치를 잘 잡아줘야 돼요. 딱딱 끊어지는 듯한 느낌은 뭘 눌러요? Alt. Alt를 눌러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고 했고요. 얘 또한 테두리는 없겠죠? 자, 그리기 도형에 가서 테두리는 없게 합니다. 윤곽은 없게. 그래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Alt 누르면 부드럽게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를 딱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려움 없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조금 전체를 다 잡고 얘를 움직일 거예요. 적당한 위치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잡아주고 밑에 세 개를 복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하나 복사하다 할 게 더 있어요. 글씨입니다. 삽입에 들어갔을 때 텍스트에서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로 클릭합니다. 굴림 24로 해야 되겠죠? 클릭해서 굴림 직접 쓸게요. 굴림 24. 텍스트는 흰색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텍스트 입력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자, 얘를 써주면 돼요. 이중 언어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이렇게 써줬고 그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잡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잡아서 똑같이 클릭, 굴림,
글자 크기 24까지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요 도형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도형 들어가서 가능하면 그렇죠. 진한 색깔로 해줘야 글씨가 잘 보이겠죠? 글씨는요. 얘 글씨는 홈에 들어갔을 때 흰색이 돼야겠죠? 흰색.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써줍니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잡아줄 거예요. 자, 잡아서 나타내는 방법적인 측면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표현할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면 돼요. 자, 첫 번째. 컨트롤은 복사입니다. 쉬프트 누르고 쉬프트는 왜 눌러요? 똑바로 내려가라 이거죠.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라.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 걸 딱 먼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걸 딱 맞춰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적당히 놉니다. 이렇게. 적당히 놨어요. 자, 요 앞에 것만 이렇게 다 잡아요. 앞에 것만 잡고 자, 쉐이프 형태에 가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좀 큰 장으로 해놓고 할게요. 여기에 보면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에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요 도형도 선택했고 쉬프트 눌러서 얘와 얘와 얘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맞춤에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글씨 선택, 쉬프트 눌러서 글씨 선택, 글씨 선택, 글씨 선택해서 맞춤에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정확한 위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글자를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조금 이제 능숙해졌다. 능숙해졌다 한다면 얘 클릭 드래그를 다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이 두 번째를 잘 맞춰요. 이때 이 감이 잊었던 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 하면 밑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적당하겠다 싶을 때 마우스를 딱 놓습니다. 컨트롤 쉬프트는 계속 누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렇게 간격이 나와요. 간격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화살표 보이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화살표가 있었어요. 또 내려가 볼게요. 내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다 화살표가 나와서 간격 조정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딱 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 잡아서 할 필요 없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좀 이렇게 됐을 때, 숙련자가 됐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컴퓨터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와 네 번째만 맞춰서 두, 세 번째는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죠. 편한 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내용. 여기는 요 뒤에 있는 내용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뒤에 있는 내용만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하이퍼링크 합니다. 요 글씨를 그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다음에 자, 요거 클릭해서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테두리 클릭해서 해도 됩니다.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현재 문서에 있는 이중 언어 교육의 목표와 장단점 선택하고 확인을 딱 누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얘 잡고서 이 테두리 누르는 게 아니라 글씨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글씨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하이퍼링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문서에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글씨의 색깔이 바뀌면서 밑줄이 잡혀요. 글씨의 테두리 잡는 게 아니에요.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물론 두 번째 시간 때 얘네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해보겠지만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가 열리게 되면 디자인으로 가서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만들고 자, 확인을 누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곳으로 갈 건데 슬라이드 마스터의 맨 위에 보면 메인이 있고요. 밑에 서브들이 쭉 있는데 두 번째 서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요 내용이 얘가 처음에 이 정도로 컸을 거예요. 얘를 어느 정도 줄여준 거죠. 그래서 홈에 들어가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 글자 색깔을 그다음 가운데 정렬까지 해줬어요. 자, 밑에 도형을 만들어 주고요. 만들었으면
윤곽선은 없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색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용해 주고요.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얘 도형 또한 윤곽 없애주고 색깔은 좀 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얘가 도형 만들 땐 처음에는 이렇게 만드세요. 크게 만드세요. 여기를 여기 따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좌우가 똑같은 간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조절해 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고 집어넣었다라는 거. 로고는 알죠? 삽입에 제일 작업에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림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로고를 선택하고 가져옵니다. 그런 후에 로고를 가져온 후에 어떻게 해줘야 됐죠?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으로 회색을 없애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번호는 이대로 두면 흐린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만들어 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오고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엔터를 치거나 클릭하고 컨트롤 알파벳 M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알파벳 M.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어서 6개까지 만들고 만들었으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럴 때는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둘 다 체크한 다음에 모두 적용을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서 로고를 갖고 왔고요. 또 로고는 똑같으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에서 그림으로 돌아가야지 모양의 도형에서 도형 채우기에 가야 그림을 넣을 수 있죠. 자,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넣은 다음엔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림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자, 채우기로 들어가서 이 채우기를 클릭하고 50%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 후에는 그림 형식이라는 게 뜰 거예요. 이렇게 그림 형식이라는 게 떴고요. 이 그림 형식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할 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효과에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5포인트로 만들어 준 거죠. 자, 글씨는요.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텍스트상 클릭하고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엔요. 클릭을 했으면 홈에 가서 글자체와 굵게만 설정하는 거예요.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 썼어요. 썼으면 이렇게 커서가 아니라 점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를 클릭해서 어떻게 했죠? 모양에 들어가서 텍스트 효과의 효과 밑에 변환해서 수축이면 수축, 뭐면 뭐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엔요. 텍스트 효과 다시 들어가서 반사, 어떤 반사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반사 옵션에 들어가면 옵셋이라고 해서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격을 얼마로 해라. 이건 뭐냐면 글자와 그림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0이죠. 5라고 쓰면 넓어지는 거 방금 보였나요? 0이라면 줄어들고 자, 이것도 설정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들어갔을 때 내용은 없애버리면 되고요. 점점점 돼 있는 사각형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없애버리고 자, 도형을 집어넣을 때 얘네들은 다 그렇죠. 테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써서 이렇게 영역을 잡고 얘네들에 대한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나타내주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도형 안에 흰색이 들어가는 글씨가 있으면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사는 다 잡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위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집어넣는 거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되죠. 그림 형식의 자르기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자른 다음에는 바깥을 한번 클릭해 놓고 클릭 드래그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 그다음에 전체적인 세팅까지 첫 시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타내 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내야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지금 현재 첫 시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네, 두 번째 시간에 보겠습니다.